오후 3시쯤이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어요. 지은아, 엄마야. 반찬 가져왔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분명히 소음이 들렸어요. 더 큰 소리로 부르자 그제야 집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5분 정도 지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연 지은이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옷차림이 정말 이상했어요. 속옷 위에 카디건을 대충 걸친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바람을 눈치챈 시어머니의 복수 이야기이며 반전이 있는 감동 실화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올해 64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장사로 아들을 키워내며 그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죠.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머니도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를 보는 순간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가 작고 단아한 외모에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한지은이에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웃는 모습도 예뻤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우리 민준이가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하지만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계산적인 시선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지은이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민준이 오빠가 굶을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를 어르고 달랬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죠. 결혼식 날도 완벽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지은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딸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줬어요. 제가 하는 반찬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것들만 골라서 말이에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예전 같으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오히려 시원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반찬을 가져다 줄 때마다 지은이가 현관에서부터 막으려고 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요즘 오빠가 바빠서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어요. 이상했어요. 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할까?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2주간의 긴 출장이었죠. 민준이가 떠나고 3일째 되는 날, 저는 평소처럼 김치와 반찬을 싸서 지은이 집에 갔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어요. 지은아, 엄마야. 반찬 가져왔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분명히 소음이 들렸어요. 집에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할까? 더 큰 소리로 부르자 그제야 집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5분 정도 지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연 지은이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옷차림이 정말 이상했어요. 속옷 위에 카디건을 대충 걸친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갑자기 오셨네요. 목소리도 떨리고 눈빛은 여기저기 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현관에 들어서면서 본 것. 바닥에 놓인 구두 한 켤레. 명백히 남자 구두였어요. 검은색 정장 구두, 크기도 민준이 것보다 훨씬 컸죠. 그리고 그 구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죠. 지은아, 손님이라도 오신 거야? 네. 아, 아니에요. 그냥. 지은이가 당황하면서 그 구두를 발로 살짝 밀어서 신발장 뒤로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은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어요.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죠. 그때 안방 쪽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안방에 누가 있니? 네,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베란다 쪽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명백히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내 며느리가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면서 저는 베란다 쪽을 힐끗 봤어요.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키가 큰 남자, 머리는 짧고 분명히 젊은 남자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임신이에요. 순간 기뻤어요. 하지만 잠깐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게 2주 전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임신 3개월이라고 했대요. 3개월, 12주. 민준이가 돌아온 지는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임신 3개월이 될 수 있죠? 그날 밤 저는 달력을 펼쳐놓고 계산해 봤어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 아이는 민준이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날 봤던 남자 구두, 베란다에 숨어 있던 그림자, 그리고 임신 3개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지은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난 탐정이 건넨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사진, 그리고 그 남자가 아들 집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이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김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 35세, 대기업 과장이에요. 기혼자고요. 기혼자. 그러니까 지은이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거였어요. 언제부터 만난 건가요? 최소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직후부터요. 결혼 직후부터 제가 지은이를 내 딸처럼 아껴주고 민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던 그때부터 이미 지은이는 다른 남자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여자 상당히 치밀합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탐정이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지은이가 병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는데 함께 나오는 남자가 바로 그 김태현이었어요. 즉, 지은이가 임신한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김태현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지은이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에게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오빠는 왜 이렇게 무능해요? 다른 남편들은 아내 임신하면 더 잘해주던데. 우리 아이 태어나면 뭘로 키우라고요? 오빠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민준이가 집에 올 때마다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더니 지은이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상처투성이로 집에 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저한테 손을 들었어요. 민준이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임신했는데도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팔에 멍을 만들어서 사진까지 찍어갔더라고요.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민준이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민준이는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민준이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민준이 오빠가 사기를 쳤대요. 곧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민준이는 회사에서도 곤란한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은이가 최종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이혼하자. 지은이가 민준이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으니까 위자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집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순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은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지은이 눈에 저는 그냥 작은 반찬 가게 하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굴지의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선진물류라는 회사, 전국에 물류센터 12개를 운영하고 직원이 3,000명이 넘는 회사였어요. 제가 25살에 남편과 함께 작은 운송업체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일구어낸 회사였죠. 민준이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는 정말 바빴어요. 민준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 저는 회사를 후배들에게 넘기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죠. 왜냐하면 이제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운영했던 선진물류에서 지금까지도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김태현이라는 놈이었거든요. 김태현 35세 선진물류 과장. 그놈이 바로 제가 8년 전에 직접 뽑아서 키운 직원이었어요. 제가 면접을 봤던 걸 기억해요.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인정받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놈이 지금은 제 며느리를 깨어서 내 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웃기죠? 자기가 누구한테서 월급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다니.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김태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은이와 김태현이 더 큰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복수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자신의 파멸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은이에게 미끼를 던졌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어느 날 지은이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아이야, 민준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지은아, 사실 엄마한테 얘기할 게 있어. 엄마가 돈이 좀 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은이의 눈빛이 번쩍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20억 정도는 돼. 20억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지은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님, 정말요? 그런데 이 돈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지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큰 투자를 해봐라. 그때 지은이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 전문가거든요. 그분한테 맡겨도 될까요? 바로 김태연을 말하는 거죠. 예상한 대로였어요. 그렇게 지은이는 제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이가 김태연과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만남의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으로 갔어요. 김태연은 정장을 빼입고 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8년 전 면접 때 봤던 그 청년이 맞았어요. 당시에는 순수해 보였는데 지금은 계산적이고 교활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어색하게 굴었어요. 마치 이런 고급스러운 곳이 낯선 것처럼 말이죠. 김 과장님이시죠? 지은이가 워낙 좋은 분이라고 해서 김태연이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미리 확인해 본 결과 그 건물은 이미 매각이 결정된 상태였어요. 투자할 수 없는 물건이었죠. 김 과장님 혹시 선진물류라는 회사 아세요? 그 순간 김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큰 투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 개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요? 20억이라는 큰 돈을? 김태연 과장님. 제가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자 김태연이 깜짝 놀랐어요. 김 과장님, 선진물류에서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8년 전에 입사하셨죠. 제가 직접 면접을 봤거든요. 그 순간 호텔 라운지에 정적이 흘렀어요. 김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지은이는 어리둥절해했어요. 한지은 씨, 그리고 김태연 과장님.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선진물류 전 대표이사 박미숙입니다. 김태연이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사장님? 그리고 지금 두 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은이 씨가 민준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김태연 부장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 임신한 아이가 김태연 부장의 아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제 돈 20억을 가로채려는 계획까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여기에는 두 분의 불륜 현장 사진, 통화 녹음, 계좌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때 호텔 라운지 입구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 고발했어요. 사기죄, 공갈죄, 무고죄. 김태연 과장은 배임죄까지 추가로요. 그리고 선진물류 이사회에도 보고했어요. 김태연 과장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김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제발. 김태연 과장의 부인한테도 알려드렸거든요. 남편이 바람피워서 아이까지 생겼다고요. 검사와 변호사가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김태연 씨, 한지은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갈 때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아들한테도 그런 자비를 베풀었어야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기운이 빠진 모습이었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 옆에 앉으면서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모든 게 해결됐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지은이의 불륜, 임신한 아이의 진실, 그리고 저에 대한 사기 계획까지. 엄마, 설마, 지은이가 정말, 응, 다 사실이야.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했으니까 믿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민준아, 엄마가 사실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뭐요? 그리고 저는 제 진짜 정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선진물류의 전 대표였다는 것, 지금도 상당한 자산이 있다는 것. 엄마가 그런 큰 회사를, 그래. 그런데 왜 반찬 가게를 했는지 아니? 왜요?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리고 언젠가 며느리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민준이가 제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괜찮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제안했어요. 민준아, 회사 그만둬라. 엄마 회사에서 일해. 이제 다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엄마,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김태영과 지은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김태연은 사기죄와 배임죄로 3년 실형을 받았고 지은이는 공갈죄와 무고죄로 2년 실형을 받았죠. 민준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선진물류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일반 사원부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지금 민준이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신중해졌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해졌죠. 요즘에는 가끔 좋은 사람들을 소개받기도 해요. 하지만 민준이는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이에요. 엄마,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래, 천천히 해. 엄마가 옆에서 잘 지켜볼 테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가게에서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거든요.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며느리는 언제 다시 얻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좋은 며느리는 기다려야 만날 수 있어요. 서두르면 안 되죠.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해요. 다음번엔 정말 확실하게 확인해 보자.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제가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그때 가만히 있었다면 민준이는 정말로 망가졌을 거거든요. 거짓으로 폭력 가해자가 되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재산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평생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했겠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어머니의 분노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때로는 무서운 힘이 되기도 해요. 지금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저한테도 더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진심으로 민준이를 사랑하고 저도 진짜 딸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이죠. 그때까지는 제가 민준이를 잘 지켜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예요. 때로는 냉정해져야 하고 때로는 강해져야 해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복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 미담은 다음에 더욱 감동적이고 진솔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